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곳은 바로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장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선발 과정의 핵심을 지금부터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평범한 대학교 입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건 사실상 사이버 장교를 뽑는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들 수능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요. 진짜 승부는 이 나머지 20%에서 갈립니다. 아니, 꼴랑 20%가 어떻게 당락을 결정하냐고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구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학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냥 고려대학교에 있는 과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는 그냥 코딩 배우고 보안기술 익히는 그런 일반적인 공대가 아니에요. 고려대학교와 국방부가 손을 잡고 국가의 디지털 영토를 지킬 최정의 사이버 장교를 키워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지털 시대의 육군사관학교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보세요. 정시로 딱 20명만 뽑습니다. 정말 적죠? 혜택은 엄청납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에 학업 보조금까지.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장교로 임관해서 7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해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한 명 한 명을 아주 까다롭게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꼼꼼하게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평가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수능입니다. 무려 80%나 차지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80%라고 하니까 수능만 잘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 80%의 진짜 역할은 합격시키는 게 아니라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그냥 걸러내는 강력한 필터, 그러니까 문지기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 최저학력 기준을 좀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다른 과목 다 잘 봐도 수학,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기하에서 1등급을 못 받으면 그냥 끝입니다. 아니면 과학탐구 2과목 모든 1등급을 받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최상위권인 학생만 받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이 조건 못 맞추면 그냥 원서조차 못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수능 필터를 통과한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 그대로 괴물들만 남은 겁니다. 다들 성적이 비슷비슷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나머지 20%에서요. 왜 하필 조용한 암살자라는 무서운 별명이 붙었을까요?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서 당락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수능 점수만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바로 이 20% 때문에 순식간에 불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도표를 보면 80%가 훨씬 커 보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건 착시 현상 같은 겁니다. 실제 영향력, 그러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힘은 저 작은 20%가 압도적으로 더 셉니다. 정말 이상하죠? 왜 그런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왼쪽을 보세요. 수능 성적. 어차피 지원자들 다 1등급 최상위권이라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0.1점 차이로 싸우는 거죠. 근데 오른쪽 군 면접이랑 체력을 보세요. 여기서 점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여기서 그냥 합격과 불합격이 갈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운명을 가르는 20%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바로 체력, 그리고 군 면접.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짓는 겁니다. 먼저 체력입니다. 수능 끝나고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건 그냥 체력장 수준이 아니에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엄청나서 여기서 1등급을 받지 못하면 면접은 가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2025년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시작해야 하고 국민 체력백 인증서 유효기간 6개월인 것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전형의 알파이자 오메가, 바로 군 면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면접관이 대학교 교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면접장에 누가 앉아있냐? 바로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현역 군인들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이 아니라 예비 장교, 미래의 소위로서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면접관이 군인들이니까 당연히 평가 기준도 완전히 다르겠죠? 여러분의 코딩 실력이나 수학 문제 푸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장교가 될 만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졌는가?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리더십이 있는가? 장교다운 태도와 자세를 갖추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이죠.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건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 자체가 아니에요.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확고하고 논리적이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답변은 무조건 두 가식으로. 주적은 X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잘라 결론부터 말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바로 감점이에요. 모르는 게 나아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임관 전까지 반드시 학습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상황 판단 질문도 단골 손님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대장입니다. 부하 한 명이 명령도 없이 적 서버를 해킹해서 엄청난 정보를 빼왔어요. 임무는 대성공인데 명백한 규정 위반이죠. 자, 이 부하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칙대로 징계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십과 가치관, 판단력을 보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최종 합격,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여러분의 천재성을 증명할 압도적인 수능 수학 성적.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철 같은 체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보여줘야 할 투철한 군인 정신. 이 세 가지가 바로 합격의 열쇠입니다. 모든 준비는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수능은 그냥 티켓일 뿐이에요. 진짜 시험은 그 티켓을 가지고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써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수능 준비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것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노력을 체력 훈련과 면접 준비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매일 안보 뉴스를 보고 관련 기술 동향을 공부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이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길입니다. 전략은 이제 모두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똑똑한 학생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가의 디지털 최전선을 지킬 준비가 된 미래의 사이버 장교입니까? 이 입시는 바로 그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